안녕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지만 올해로 72이 되었네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아직도 신기합니다. 이 주름진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인가 싶거든요. 마음속엔 아직도 30살 청년이 살고 있는데 몸뚱이만 먼저 늙어버린 기분이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거실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제 하루는 참 단조롭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죠. 세수를 하고 보리차 한 잔을 끓이고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점심때쯤 되면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장기 한 판 두고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없으니 저녁상도 간소하죠. 김치 몇 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하고요. 젊은 시절? 사업이 잘 되던 시절?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 생각해보면 그때그때가 다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 그게 다 빛나는 순간들이더군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무심코 거실 장롱을 열었어요. 옷가지를 정리하려던 참이었는데 맨 아래 서랍 구석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죽 케이스였습니다. 그 특유의 퀴퀴한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아, 이 냄새. 30에도 더 된 냄새인데 여전하더군요. 케이스를 열자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제 오랜 친구 니콘 FM이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스마트폰처럼 가볍고 매끈하진 않습니다. 묵직하고 투박하고 차갑고 하지만 이 녀석을 손에 쥐는 순간 제 손바닥엔 다시 30살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아니, 온기라기보단 떨림이었죠. 첫 월급을 받아 쥐고 명동 카메라 상점으로 달려가던 그 떨림 말입니다. 1983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말단 사원이었어요. 월급이라야 30만 원 남짓이었는데 그중 20만 원을 모아서 이 카메라를 샀습니다. 아내한테는 한참 혼났죠. 살림도 빠듯한데 무슨 사진기를 사냐고요. 하지만 저는 꼭 필요했습니다. 이 카메라가 없으면 제 인생의 순간들이 그냥 흘러가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땐 그랬지요. 필름 한 통에 24장. 요즘처럼 찰칵찰칵 수백 장씩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숨을 꾹 참고 신중하게 구도를 잡았어요.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면 세상이 네모난 프레임 안에 담기잖아요. 그 작은 네모 안에서 저는 무엇을 담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필름 한 컷을 쓸만한 가치가 있나? 그 기다림이 무거웠기에 사진 한 장에 담긴 마음은 참으로 깊었나 봅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시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그립더군요. 렌즈 표면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스크래치들, 먼지 낀 모서리. 하지만 렌즈를 돌려보니 아직도 드르륵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카메라처럼 낡았지만 아직 쓸모가 있을까? 요즘 세상은 참 빠릅니다. 손주 녀석들이 명절에 와서 손에서 떼지 않는 그 작은 전화기 하나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심지어 세계 반대편 사람과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잖아요. 그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합니다. 저는 뒤처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시대를 살았던 걸까요? 카메라를 쓰다듬으며 앨범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가죽 표지의 앨범. 요즘은 이런 것도 잘 안 쓴다지요? 다들 클라우드니 뭐니 하는데 사진을 넣어둔다는데 저는 아직도 이 무거운 앨범이 좋습니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는 맛이 있거든요.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아내와 제가 남산타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내는 파마머리에 통치마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고 저는 뿔테 안경을 쓰고 어색하게 서 있더군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1983년 5월 3일
우리 결혼 1주년 기념일.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표면이 까칠까칠합니다. 인화지의 질감이 손끝에 그대로 느껴지죠. 이 감촉도 그립습니다. 요즘 사진들은 다 매끈한 액정 화면 안에 갇혀 있잖아요. 만질 수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들 사진이 나옵니다. 큰애가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 제 삶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다 이 카메라가 담아주었죠. 앨범을 덮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깊은 한숨이 아니라 그냥 후하고 부드럽게 나오는 그런 한숨이었어요. 그리움 반, 아쉬움 반, 그리고 약간의 쓸쓸함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이 카메라도, 이 사진들도, 그리고 나도 이젠 다 쓸모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걸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젊은 여자분이 서 있더군요.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큼직한 배낭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친구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지은이라고 해요. 옆집 박 할머니 손녀예요. 할머니가 이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다고 하셔서요. 제가 대학에서 영상 제작 공부하는데 졸업 프로젝트로 세대 간 물건 교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젊은 친구의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습니다. 마치 봄날 아침 참새 소리 같았죠? 혹시 할아버지 오래된 물건 중에서 이야기가 담긴 게 있으시면 저랑 일주일만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제 물건을 드릴게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낯선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손엔 아직 그 묵직한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그게 무슨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제가 머뭇거리자 지은이라는 친구가 제 손에 든 카메라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헐, 할아버지 이거 니콘 FM이 아니에요? 대박! 그 친구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낡은 카메라를 알기나 할까 싶었는데 말이죠.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카메라 혹시 저랑 교환해 보실래요? 일주일만요. 제가 할아버지께 제 물건들을 드릴게요. 스마트워치랑 태블릿. 아, 그리고 이거. 그 친구가 배낭에서 작고 네모난 기계를 꺼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최신 기기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카메라를 남한테 준다고? 30해를 함께한 친구를 일주일이라도 떼어놓는다고?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이 너무 순수하고 진지했습니다. 마치 제가 젊은 시절 처음 이 카메라를 샀을 때 그때의 제 눈빛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자꾸나. 그렇게 저는 지은이와 물건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 손에서 30년 묵은 카메라가 떠났고 대신 제 손목엔 차갑고 매끈한 스마트워치가 채워졌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채워주더군요. 할아버지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영 어색했습니다. 손목에 뭔가 차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 준 손목 시계를 차다가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선 시계도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시간을 보는 게 무섭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와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작은 기계는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띠링. 갑자기 손목에서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 손목을 들어 올렸더니 글씨가 떠 있더군요. 걸음수 목표까지 5,000보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제가 얼마나 걸었는지를 이 작은 게 알고 있단 말입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했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태블릿은 더 막막했습니다. 지은이가 놓고 간 그 얇은 판때기? 아니, 태블릿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가락만 한두 개의 책만 한 크기. 가벼운 게 마치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원을 켜니 화면이 환하게 빛나면서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쓱쓱 하시면 돼요 했는데 막상 혼자 하려니 손가락이 굳어버렸어요.
괜히 잘못 눌러서 기계를 망가뜨리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화면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띠롱 소리가 나면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타났어요. 네모난 그림들이 쫙 깔려 있는데 하나같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군요. 카메라 모양, 음표 모양, 편지 모양.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편지 봉투 모양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떠 있고 그 안에 숫자 3이 적혀 있더군요. 편지가 3통 왔나? 손가락으로 톡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이 바뀌면서 글들이 쭉 나타났어요. 맨 위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보이더군요. 할아버지 사용법 영상 보내드려요.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영상? 저는 조심스럽게 그 글자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지은이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쓱쓱 넘기시면서 구경하세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 이거 편지도 아니고 전화도 아닌데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요즘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하나씩 따라 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에 힘을 너무 줘서 화면이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지은이가 살짝만 톡톡 치세요. 했던 게 생각나서 힘을 빼니 그제야 제대로 되더군요. 그렇게 한두 시간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조금씩 감이 잡혔습니다. 날씨를 보는 방법도 알았고 뉴스를 보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신기한 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텔레비전은 나오는 대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태블릿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을 쓱쓱 넘기는데 갑자기 익숙한 풍경이 나왔어요. 제가 사는 동네 사진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읽어보니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아, 그래? 여기도 곧 헐린다고 했지?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이것도 추억이 되어버리는구나 싶었어요. 저처럼 낡아서 쓸모 없어진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걸까요? 그때 다시 손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띠링 저녁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목표 걸음수를 채워보세요. 저는 픽 웃음이 났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저보다 더 제 건강을 챙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찬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산책로엔 저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 이어폰을 끼고 뛰는 학생,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할머니.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4873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발걸음을 이 작은 게 다 세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제 하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외롭지 않더라고요. 문득 태블릿이 생각났습니다. 배낭에서 꺼내 전원을 켰어요. 지은이가 알려준 대로 카메라 아이콘을 눌렀더니 화면에 풍경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마치 거울 같았어요. 제가 보는 세상이 그대로 화면에 비쳤습니다. 셔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는 제 옛 카메라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필름을 아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마음껏 찍을 수 있더군요. 노을을 한 장, 벤치를 한 장, 산책로를 한 장. 그렇게 10장도 넘게 찍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들은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낯설 정도였어요. 제 옛 카메라로 찍으면 조금 흐릿하고 색이 바래 보이는데 이건 마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은 좋은데 마음엔 뭔가 허전했어요. 왜일까 생각해 봤더니 기다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필름을 다 찍고 현상소에 맡기면 사나흘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사진이 잘 나왔을까? 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이건 찍자마자 바로 보이니까 그 설렘이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사서 계산대에 갔더니 젊은 점원이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아니요 하려다가 문득 손목에 시계가 생각났습니다. 이거로 할 수 있나요? 손목을 내밀었더니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네, 여기 대시면 돼요 하더군요. 기계에 손목을 가져다 대니 픽 소리와 함께 계산이 끝났습니다. 와, 이게 되네?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열며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70이 넘은 영감탱이가 스마트워치로 결제를 하다니 아내가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당신도 이제 젊은이 다 됐구려 했을까요?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다시 켰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다가 지은이가 보내준 메시지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아래 다른 메시지들도 있더군요. 두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 카메라로 첫 필름 장전했어요. 너무 떨려요. 무엇을 찍을까 고민하다가 아직 한 장도 못 찍었어요. 히읗히읗, 내일 용기 내서 찍어볼게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필름이 아까워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셔터를 누르곤 했었죠. 그 신중함, 그 조심스러움. 지은이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 싶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걸었어요. 스마트폰 들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뭔가 더 천천히 보게 되고 더 집중하게 돼요. 이게 마음을 담는다는 느낌인가 봐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 느낌. 제가 30해 동안 그 카메라를 놓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것. 그 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런데 지은이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니? 저는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자판이 익숙지 않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오타도 여러 번 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썼습니다. 지은아, 오늘 나도 내 기계로 사진을 찍어봤단다. 편하기는 한데 왠지 허전하더구나. 내가 내 카메라로 느끼는 그 신중함을 나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 고맙다. 내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슝!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로 새로운 시간 속으로 손목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었더군요.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마치 젊은 시절 처음 카메라를 샀던 날 밤처럼 말이죠.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어젯밤 몇 시간을 잤는지,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이 작은 기계가 다 알려주더군요. 오늘은 수면의 질 좋음이라고 떠 있었어요. 수면의 질이 좋다니 기특하네. 혼자 픽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보리차를 끓이는데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지은이한테서 메시지가 온 겁니다. 할아버지, 어제 드디어 첫 필름 다 찍었어요. 현상소에 맡겼는데 이틀 기다려야 한대요. 아, 이 기다림이 이렇게 간절한 거였구나. 할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말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은이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태블릿을 들고 책장 앞으로 갔습니다. 맨 위 칸에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거든요. 1980년대부터 써온 사진 노트였습니다. 어떤 날,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찍었는지 손으로 직접 적어둔 기록이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낀 책 냄새 같기도 하고 옛날 교실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제 글씨가 나왔어요. 1985년 6월 12일 큰아이 돌잔치. 햇살이 너무 강해서 플래시 끔. 아이 웃는 표정 담고 싶어서 3번 재촬영. 필름 아까웠지만 후회 없음.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쓴 글씨.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있더군요. 지금 제 글씨는 떨려서 이렇게 못 쓸 텐데 말이죠.
저는 태블릿 카메라로 그 노트를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그리고 지은이에게 보냈어요. 지은아, 이게 내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적어둔 기록이란다. 사진 한 장에 어떤 마음이 담겼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다 여기 있어. 내가 기다리는 동안 이걸 읽어봐. 기다림이 조금은 덜 지루할지도 모르겠구나. 전송을 누르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니 그게 참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장기판 앞에 앉았는데 옆에 계시던 박 영감님이 제 손목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철수야, 자네 그게 뭔가? 요즘 젊은 것들이 차는 그거 아닌가? 저는 멋쩍게 웃으며 손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요? 하하, 젊은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자네도 이제 신세대가 다 됐구만. 나는 그런 거 절대 못 쓰겠어. 뭔지도 모르겠고. 박 영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사흘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영감님,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톡톡 누르기만 하면 돼요. 아니야. 늙은이는 늙은이답게 살아야지. 그런 신식 물건은 젊은 것들이나 쓰는 거야. 박 영감님의 말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랬구나. 나도 스스로를 늙은이라고 가두고 있었구나. 장기를 두는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늙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늙었다고 믿고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햇볕을 쬐이며 자고 있더군요. 주황색 얼룩무늬가 예뻤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고양이가 눈을 뜨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노란 눈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는 또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필름을 아낄 필요가 없으니 마음껏 찍을 수 있더군요. 집에 와서 사진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 속 고양이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세상 걱정 없이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모습. 그걸 보다가 문득 지은이가 생각났습니다. 지은이는 제 카메라로 무엇을 찍고 있을까? 그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노트 사진 고맙습니다.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찍으셨는지 느껴져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찍고 싶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찍은 사진 중에 할아버지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일 현상 나오면 들고 갈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지은이가 온다니 기다려지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태블릿으로 영상통화를 해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이가 알려준 대로 초록색 버튼을 눌렀더니 잠시 후 아들 녀석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상통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하하, 요즘 신식 기계 쓰는 법 배웠다.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휴대전화 문자 보내는 것도 서툴러 했으니까요. 아버지 안색이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요즘 젊은 친구한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단다. 정말요? 우와, 대단하신데요? 화면 속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전화 목소리로만 듣던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다니 기술이 발전한 게 고맙게 느껴졌어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어요. 별이 몇 개 보이더군요. 옛날엔 별이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도시에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밤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향해 카메라를 켰어요. 줌을 당겨서 별을 찍어봤습니다. 제 옛날 카메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필름 카메라로 밤하늘을 찍으려면 삼각대도 필요하고 노출 시간도 길게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더군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별이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와, 이게 되네? 신기했어요. 동시에 약간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쉽게 찍히니까요. 예전엔 밤하늘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몇 시간씩 준비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게 나쁜 건가? 아니면 내가 어렵게 하는데 익숙해진 걸까? 저는 한참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더군요.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11시만 되면 눈이 저절로 감기는데 오늘은 왠지 더 깨어있고 싶었어요.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열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고양이, 노을, 별. 하나같이 제가 평소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래, 이게 지은이가 느낀 거구나. 지은이도 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겠죠? 느리게 신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물건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속도를 경험하고 있었고 지은이는 제 여유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빠른 것도 좋고 느린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죠.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왜 맨날 카메라만 들고 다녀요? 눈으로 보면 되지 꼭 찍어야 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었죠? 여보, 사진으로 남겨야 나중에도 볼 수 있잖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건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였어요. 카메라를 들면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더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사진을 사랑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지은이가 그걸 똑같이 느끼고 있다니 세대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오늘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손으로 글씨를 쓰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썼습니다. 2025년 X월 X일 태블릿으로 밤하늘을 찍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여전하다. 젊은 친구 덕분에 나도 다시 배우고 있다. 늙는다는 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배움을 멈추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일 지은이가 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군요. 손목시계가 진동했습니다. 취침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저는 피식 웃으며 불을 껐습니다. 그래, 알겠네. 이제 자야지. 작은 기계에게 대꾸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저도 함께 변하고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거든요.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2 노인이 아니라 손님을 기다리는 소년 같더군요.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문을 열자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제 카메라를, 다른 손에는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더군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우와, 할아버지 오늘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하하하, 그냥 손님 맞을 준비를 좀 했지. 우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제 카메라를 건네주더군요. 일주일 만에 다시 만지는 묵직한 무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잘 있었니? 카메라에게 인사를 건넸더니 지은이가 깔깔 웃었어요. 할아버지, 카메라한테 말 거시는 거 너무 귀여우세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이렇게 많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지은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제가 할아버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봉투에서 사진들이 나왔어요. 아직 현상소 특유의 약품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냄새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동네 골목길이었어요. 제가 사는 이 동네인데 제가 본 적 없는 각도로 찍혀 있더군요. 낡은 담벼락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 지은이의 눈으로 본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길고양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고양이 할아버지가 찍으신 그 고양이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찍었어요. 같은 고양이를 우리가 다른 날, 다른 카메라로 찍었다니? 그게 참 신기하고 운명 같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지은이가 찍은 사진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건 초점이 약간 흐렸고 어떤 건 노출이 과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진에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이 사진들 참 좋구나. 정말요? 사실 걱정했어요. 제대로 찍은 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찍고 나서 이틀을 기다리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혹시 다 망쳤으면 어쩌나? 그 불안함, 그 기다림이 바로 사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거란다. 내가 그걸 느꼈구나.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깨달은 게 있어요. 요즘 우리는 너무 빨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찰칵찰칵 수백 장 찍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우고. 그런데 할아버지 카메라로 찍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한 장 한 장이 다 소중해지고 셔터 누르기 전에 이게 정말 내가 담고 싶은 순간인가? 생각하게 되고. 지은이의 말을 듣다가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내 기계로 배운 게 있단다. 빠른 게 나쁜 게 아니더구나. 빠르니까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마음이었어. 우리는 잠시 말없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몰래 준비해둔 선물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지은이가 포장을 뜯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카메라 케이스 아니에요? 응,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가방에도 맞게 크기를 재서 말이야. 내가 내 카메라를 소중히 다뤄줘서 고맙더구나. 가죽 케이스를 쓰다듬는 지은이의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만드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즐거웠어? 오래간만에 뭔가를 만드니까 손끝에 감각이 살아나더구나. 늙은이도 쓸모가 있다는 걸 느꼈지? 지은이가 케이스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쓸모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저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느리게 사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할아버지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나이는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아,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나도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제가 끓인 보리차였는데 지은이는 할아버지 차 진짜 구수해요. 하면서 맛있게 마셨어요. 함께 앉아 사진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지은이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까지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지은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이번 일주일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내 덕분에 내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왔단다. 지은이가 밖으로 나가려다 돌아서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그냥 안부도 묻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활짝 웃으며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보여줬어요. 물론이지. 이거 쓰는 법 이제 다 배웠단다. 메시지도 보낼 줄 알고 사진도 보낼 줄 알아. 언제든 연락해라. 약속이에요. 지은이가 손을 흔들며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작아지는 그림자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환한 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미래를 잠시 엿보았고 지은이는 저의 역사를 귀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둘 다 배웠어요. 세대가 다르다는 건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섰습니다. 소파 위에는 제 카메라가 놓여 있고 손목에는 여전히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둘 다 소중했어요. 옛 것도 새 것도 말이죠.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창가로 가서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30해 동안 봐온 익숙한 세상이 네모난 프레임 안에 담겼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렌즈를 돌려 초점을 맞췄어요. 드르륵.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필름 한 장이 소비됐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이 순간 지금 이 느낌을 담았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적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교환이 끝났다. 돌아온 건 카메라뿐이 아니다. 나의 호기심도, 배움에 대한 열정도,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도 함께 돌아왔다. 지은이는 내게 미래를 보여줬고 나는 지은이에게 과거를 전해줬다. 그리고 우리 둘 다 깨달았다. 진짜 전성기는 지나간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충실히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글을 다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지은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의 전성기는 아직 진행 중이시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이젠 자판이 꽤 익숙해졌어요. 지은아, 내 말이 맞아? 내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그리고 내 덕분에 그걸 깨달았어? 고맙다. 너의 전성기도 지금부터란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와 태블릿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 느림과 빠름, 아날로그와 디지털? 둘 다 아름다웠어요.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들이 저를 반겼어요. 물을 주며 한 분 한 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식물들도 나이를 먹지만 멈추지 않고 자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2이지만 여전히 자라고 있었어요. 배우고 경험하고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참 길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목 시계가 진동했습니다. 오늘 목표 걸음수 달성 8246보. 훌륭합니다. 하하하, 고맙네. 작은 기계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제 모습이 우습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별은 원래 그만큼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야 보게 된 것뿐이죠.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영감쟁이가 요즘 제법 젊어졌소?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구려. 당신이 없어 외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볼 만하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순간을 담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곁엔 어떤 물건이 있나요? 서랍 속에 잊혀진 낡은 보물이 있다면 오늘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전성기는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전성기는 누군가와 나눌 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마음을 열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전성기를 누구와 나누고 싶으신가요? 서랍을 열어보세요. 그곳에서 당신만의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웃 김철수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전성기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